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잘 배운 다정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워크숍을 기업에서 하면서 서로 이제 대화하는 방법을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이제 직원들이, 이제 교육받는 직원들이 이게 대답하는 형식, 이제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죠.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산휴가를 갔다가 복직한 후배 사원이 이제 인사를 왔다면, 뭐라고 해주겠냐. 이제 선배로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액션을 보면요, 그 리더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의 대부분 이제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오랜만이네요, 뭐 이렇게 한다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오 큰일 했네, 이렇게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인수인계는 어떻게 받으세요, 이렇게 실무적인 일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가장 좋은 데다, 애기는 너무 예쁘지, 애기는 건강해요, 뭐 이렇게, 뭐 사진 좀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출산을 하고 나와서 휴가를 갔다 와서 그 선배한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어떻게 나한테 리액션을 해줘야 가장 따뜻하게 환대받는다고 느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례적으로 이제 느껴질 거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환대받는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잠시 한마디를 정말 따뜻하게 환대하는 느낌으로 후배한테 해준 선배는 그 후배와 계속 관계가 좋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한테 호감을 느낄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잠깐의 어떤 한두 마디가 내가 이제 그들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일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왕이면 짧은 만남에도 이제 호기심을 건넬 수 있는 말하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스스로 훈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다정하게 그야말로 나이스하게 사람을 대할까 한번 되짚어보는 10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배운 다정한 사람은요, 상대의 장점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상대의 장점을 저절로 이제 찾아 버릇하는 사람은 다정하기가 쉽죠. 누구를 보면 단점이 먼저 눈에 띄어서 머리를 왜 그렇게 잘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 잘랐구나, 더 어려 보이는데, 더 예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어떤 시선의 차이입니다. 장점을 찾아 버릇하는 건요, 나 스스로한테 굉장히 좋은 버릇이에요. 장점을 찾으면 칭찬하게 되죠? 그럼 서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꾸 장점을 찾아 버릇하면 그 장점을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상대의 장점을. 너를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 늘 웃는 얼굴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칭찬했어요? 그러면 나도 좀 밝은 표정으로 의도적으로 좀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무의식적에 들거든요. 나한테도 좋은 일이죠. 또 하나, 이제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점점점 내 성격도 긍정적으로 밝아지게 돼요. 칭찬 많이 하면서 우울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긍정적으로 성격이 밝아지면 또 연쇄적으로 어떤 말이 잘 나올까요? 고맙다, 맛있다, 멋있다, 신난다, 이런 말을 잘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간관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고맙다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툭 부딪혀 놓고서 이제 막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 별로 없이 그냥 말도 안 하고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행인 중에는 많죠. 이게 습관이에요, 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후배가 복사해서 자료를 팀장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고맙다고 말해요, 팀장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업무니까. 고맙다를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선배와 그때마다 꼬박꼬박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선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점점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차이가 나는 걸로 끝이 아니고, 그 차이가 결국 조직에서 그 팀워크의 수준을 결정하죠. 높은 성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만 봐도 이제 그 사람이 제대로 배운 사람이냐 아니냐가 딱 판가름 나요. 어떤 음식도 기꺼운 마음으로 맛있게, 고맙게, 이게 만든 사람들한테 사실 고맙잖아요. 그죠? 그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즐겁게 먹는 사람, 고마워하면서 즐겁게 먹는 사람이 있고, 먹는 것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내식당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사실 구내식당 밥은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가격 대비 좋은 음식인데,
구내식당 밥을 그렇게 막 고마워하고 칭찬하는 직원 별로 없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한마디씩 투덜리기 쉽죠. 오늘따라 국이 별로다 뭐 이런 거. 근데 국이 별로면 뭐 샐러드나 나물이나 뭐 생선이라도 뭐 그 중에 괜찮은 거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맛있네. 이렇게. 그렇게 즐거워하고 막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실수를 덮어주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실수를 이렇게 까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남의 실수는 그 사람을 무안할까봐 이렇게 커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정하게 느껴질까요?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를 막 보는데 가수 아이유하고 이제 악뮤하고 이제 함께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라서 너무 신난다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찬혁이, 그 악뮤의 찬혁이 뭘 이제 막 흉내내다가 의자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뭔가 보여주다가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아주 이제 창피하고 무안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이유가 막 뭐라 그러냐면 거기 앞에 스태프들이 몇십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본 척해! 자연스럽게 넘어가! 괜찮아! 이거 아무도 못 봤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더 일부러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이제 방송이니까 더 웃기려고 한 소리겠지만 사실 이거거든요. 남의 실수를 봤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해줘요. 삐끗해서 이제 무한하게 넘어졌어요. 근데 막 웃으면서 이제 몸개그까지 하냐? 막 손바닥 치면서 막, 너 너무 웃긴다. 막. 그 못 본 사람도 다 알게끔. 이런 사람이 있고, 알면서도 그냥 못 본 척, 그냥 넘어가는. 어떤 사람이 또 고마울까요? 회사에서 이제 대리가 보고서를 과장한테 이제 먼저 보여주고 이제 팀장한테 최종 결제에 맞는다고 쳐보자고요. 과장한테 보여줬을 때 막 다른 직원 옆에 있는 직원들 막 다 듣게 숫자가 틀렸잖아. 이제 이런 건 틀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내가 고쳐줘야 되냐? 이렇게 확 고쳐준다. 가서 결제 받아! 이렇게 막 온 동네방네 다 듣게. 이렇게 하고 나서 막 팀장한테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 또 가서 김대리 자료 제가 수정해서 보고 드렸는데 보셨죠? 막 이렇게. 최악이에요, 최악. 이런 김 과장은 최악입니다. 그걸 자기를 어필하는 걸로 착각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직장 생활할 거 아닌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서를 보니까 이것저것 딱 실수했어요. 그럼 남들 안 듣게. 아니, 딴 데 가서 하든가. 이게 말을 길게 해야 되면 딴 데 가서 하든가. 김대리만 데리고 어디 들어가서 잘못된 거 이거 설명하고 고쳐주고 다시 그러지 않도록 얘기하고. 자, 이제 이렇게 수정해서 보고하세요. 이렇게 말해주고 그냥 무심하게 구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 김대리와 신뢰관계를 쌓기에는 이 후자인 김 과장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결국 팀장도 다 알거든요. 과장이 다 도와줬다는 거를. 동료가 시간을 착각해서 뭔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럼 막 짜증내고 비난하는 대신 그냥 한번 이렇게 숨 한번 아이고 이렇게 쉬고 자 지금부터 다시 막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은가 하면 저는 이제 편집을 하는 사람이니까 촬영해서 편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잘못한 거 이만큼 똑딱 잘라갖고 편집한다. 자 다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별거 아닌데 참 정신건강에 좋은 생각이 들어요. 남의 실수는 편집해버리십시오. 여러분. 싹둑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평정심을 유지하는 습관이에요. 평정심이라는 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제 평안한 마음을 이제 유지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아주 기분이 좋았다가 오후에 갑자기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침에는 막 파이팅이 넘치다가 오후에 누구한테 뭐 한 소리 들어도 막 자신감이 바닥에 막 처박히고 이런 유형은 평정심과 이제 거리가 멀죠. 근데 늘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척 하는 순간들이 누가 더 노력해서 이제 많이 만드느냐 이제 이 차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집에서 이제 막 늦었는데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동차 키를 못 찾아서 남편이 막 헤매서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있다가 그러니까 키 놔둔 장소는 한 군데로 정해야지 왜 매일 그걸 찾느라고 고생이야?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그걸 듣고 있다. 안 그래도 막 이제 막 정신 없는데 아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아침부터 잔소리 한다고 막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무슨 그렇게 잔소리를 했다고 그래 또 이러면서 막 또 싸워요. 그래서 출근한 사람한테 말이야 재수없게 막 그래서 남편이 또 그러니까 너만 출근하냐 어따 대고 신경질이냐 또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움 나는 거예요. 그게 기분 좋겠어요? 열받은 채 출근하는 거죠.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계속 성난 얼굴로 있을 거예요?
직원들한테 신용일을 막 내겠어요? 나쁜 기분 연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딱 털어야 되는 거죠. 들어가는 순간 딱 얼굴 표정 딱 바꾸고. 이게 노력해서 평정심을 내가 갖는 과정이에요. 일부러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딱 표정 숨기고 안녕하세요. 이제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나쁜 기분은 자 이제 현관문 들어서기 전에 다 털고 들어간다. 오늘 일정 시작한다. 순간적으로 확 노력하셔야 돼요. 습관이 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평정심도 노력이고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평정심을 어떻게 하면 더 노력해서 더 집중해서 내가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들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세민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